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사회 안전망인 소득보장정책에 빈 곳이 드러나 한계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한시적 지원이 집중된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와는 달리 기존 제도의 혜택을 주로 받은 임시근로자의 빈곤 개선 효과는 평상시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정책,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걸까요? 주요 소득보장정책인 기초연금, 공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자녀 장려금을 통해 점검해봤는데요. 먼저 소득보장정책이 빈곤층을 얼마나 포괄하고 있는지 살펴봤더니 65세 이상 고령 빈곤 가구에서는 기초연금의 포괄 범위가 넓어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가구는 3%에 불과했습니다. 근로연령 빈곤 가구는 근로자녀 장려금의 수급 비중은 높지만 주요 소득보장정책 중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비율이 30%로 고령층에 비해 사각지대가 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보장정책으로 빈곤이 개선되는 정도도 달랐는데요. 고령 빈곤 가구는 이미 경제 사정이 열악해서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소득 지원을 받더라도 여전히 형편이 좋지 않은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근로연령층 빈곤 가구는 소득 지원으로 인한 빈곤 개선 효과는 낮았지만 평상시 어느 정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이 있어 소득 지원 후에도 고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빈곤한 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가 닥쳐 이들이 실직하거나 폐업하게 된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소득 보장 정책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을까요? 근로연령층에 대한 소득 지원 정책을 분석해 보았더니 지역 실업률이 1%포인트 오르면 인구당 실업급여 지출액은 연 52만 원 증가했고 가구 단위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확률이 올랐습니다. 반면 다른 소득 지원 제도의 경우에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한 지원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소득 보장 체계는 실업급여를 중심으로 경기에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 여부로 나눠서 다시 분석했을 때는 미가입 가구에서는 경기 대응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전체 취업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중이 절반에 가깝다는 점을 보면 지원의 사각지대가 매우 큰 편인데요. 기존 사회 안전망이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며 이 지점이 코로나19 위기 때 드러난 한계입니다. 한편 소득 보장 정책은 소득 지원 외에도 근로연령층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도 하는데요. 여러 정책을 연계했을 때 효과는 어떨까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근로장려금을 연계해서 분석한 결과 10,000원을 더 벌어도 실제 총소득은 300원만 늘어나는 시점이 있었는데요. 세금이 늘거나 소득 지원 등 혜택이 줄어 일할 유인이 떨어지는 구간이 있다는 겁니다. 2021년에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근로장려금과 연계할 경우에는 실업했거나 근로소득이 낮을 때 소득 보장 수준이 낮았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에는 소득 불평등이 더 심해질 거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보다 효과적인 사회 안전망 개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령 빈곤층은 기초연금으로 인해 지원의 사각지대는 없지만 빈곤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지원 수준의 충분성이 확보되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급 대상을 노인의 일정 비율로 설정하는 현재의 방식 대신에 노인 빈곤 해소에 집중한 고령층 지원이 설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연령층에 대해서는 경기 대응성을 강화해야겠습니다. 한국형 실업부조가 최근 도입되었지만 아직은 지원이 좁은 편입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취업지원 서비스 내실화와 함께 유자녀 가구에게는 추가적인 지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일하고 있는 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인 현재의 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습니다.